오후 10시, 갑자기 배가 고파서 냉장고로 갑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간식을 찾아 카드로 결제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궁금해져요. 100년 전만 해도 도시에서 음식을 구하는 게 이렇게 쉬웠을까요? 가로등 중 하나가 깜빡거리며 꺼집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어요. 무서운 기분이 드시나요?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전 시대에 해가 진 후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전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전기가 탄생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1925년 미국 전체 주택의 절반만 전기가 공급됐어요. 오늘날은 전기가 없다면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방의 조명, 냉장고, 상점, 간판,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시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집과 거리를 밝히는 조명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2022년 고고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온전한 석유 램프를 발견했어요. 2300년 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 램프를 대규모로 생산한 작업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모데나에서 비슷한 램프를 발견했어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석유 램프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작업장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만큼 브랜드도 다양했어요. 포티스, 포에타스피, 스트로빌리 등이었죠. 일부 브랜드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업체의 마크를 모방하기도 했어요. 다들 짝퉁은 현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이 오일 램프는 디자인이 심플했어요. 고급 램프는 청동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흔한 재료는 점토였습니다. 사람들은 중앙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은 다음 노즐 부분 안쪽에 심지를 태웠어요. 심지는 대부분 리넨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석유 램프는 크기가 작아서 실내에서 사용했어요. 거리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 대안이 바로 예상하시다시피 양초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양초를 사용해요. 여러분의 할머니도 서랍 어딘가에 양초와 성냥 한 상자를 챙겨두셨을 거예요. 정전을 대비해서요. 인류는 5000년 동안 양초를 만들어 왔어요. 양초라고 하면 밀랍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요. 사실 양초 재료의 범위는 아주 넓어요. 중세시대에는 부자들만 밀랍 양초를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쇠기름으로 만족해야 했고요. 현대 기준으로 보면 양초는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나쁘죠. 처음 양초를 보고 만지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야!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양초는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광원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촛불이 발산하는 빛은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아니에요. 적외선이죠. 인간은 이런 종류의 빛을 볼 수 없어요. 그 수치는 엄청난데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촛불의 1% 뿐이에요. 현대의 전구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촛불보다 80배 더 밝게 빛나요.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예술품을 얇은 금으로 덮었어요. 이 기법을 금박이라고 불렀죠. 예술가들은 작품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박을 씌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림이 촛불 아래에서 빛나기를 원했던 거죠. 어둠과의 싸움에서 그들에겐 또 다른 동맹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광입니다. 오래된 교회에 길고 길쭉한 창문이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요 기능은 햇빛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결국 이러한 구조는 거대했죠. 조명을 비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하키링크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해요. 그리고 건물 높이는 64m예요. 기자 대피라미드 높이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큰 창문을 만드는 게 당연했어요. 가정에서 거울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집 안의 자연광을 반사해줬죠.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집마다 거울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화장실에 하나, 복도에 하나 정도? 더 이상 빛을 반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거울은 조명을 작동시키는 전등 스위치로 대체됐어요. 오늘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숙면을 위해 침실에서 거울을 치우라고 조언해요. 반전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처럼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찾는 건물은 어떨까요? 해결책은 놀랍게도 로우테크였어요. 양초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양초요. 건축업자들은 대형 샹들리에에 양초를 설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양초는 열을 발생시켜 최대 1시간 정도만 타오르곤 했어요. 극작가와 작곡가들은 스태프들이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시간을 추가해야 했죠. 실수로 전구를 깨뜨린 적이 있나요? 즐거운 경험은 아니죠. 하지만 다행히도 빗자루로 유리를 몇 초 만에 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서투름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어요. 촛불을 넘어뜨리면 큰 불이 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화재 위험이 있는 긴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말 그대로 불을 가지고 놀았었네요. 그리고 이건 모두 실내 이야기죠. 집 밖에서는 활활 타는 횃불을 들고 다녀야 했어요. 아니면 하늘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달빛으로 길을 찾기도 하고요. 한 똑똑한 미국인은 밤에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했어요. 링크 청년들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들고 다녔어요. 이 젊은이들은 어두워지면 여관 밖에서 손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안개가 짙게 낀 날에도 일을 했죠. 영국 날씨가 그렇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가 진 후 외출하는 게 위험했어요. 하지만 1807년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일인 엔지니어 프레드릭 윈저가 가스램프를 이용해 런던의 거리를 밝혔거든요. 마침내 밤에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가스램프는 작동이 쉽지 않았어요. 해질녘에는 등불을 켜기 위해 횃불을 들고 다녀야 했고요. 새벽이 되면 불을 끄기 위해 한 번 더 돌아야 했죠. 좋은 유산소 운동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전체 경력 동안 등불꾼은 총 24만 1000km쯤은 쉽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등장했습니다. 1870년대에 토마스 에디슨이 최초로 상업용 전구를 생산했어요. 유럽에서 최초로 전기가스 등을 설치한 곳은 루마니아 서부의 도시 티미쇼아라예요. 1930년대 말에는 영국 가정의 절반에 전기가 공급됐어요. 전기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당시 가장 일반적인 전구 유형은 백열 전구였어요. 즉 전구 내부에 필라멘트가 있어서 전기에 의해 가열될 때 빛을 내죠. 이 유형의 전구는 양초와 비슷해요. 빛이 아닌 열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그 비율에 놀라실걸요? 전구를 통해 흐르는 전기의 95%가 열로 변환돼요. 네, 그렇다니까요. 실제 빛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5%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죠. 18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만이 도시에 거주했어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도시는 촛불과 석유 램프로만 불을 밝히는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로등도 없었고요. 전기가 보급된 후엔 상황이 바뀌었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시 거주지는 불과 1세기 반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 도시들은 위성 이미지에서 밝게 빛나요. 우주에서 바라본 라스베이거스는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조명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06년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는 가로등에 LED를 사용한 최초의 대도시 지역이 됐어요.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예요. 이 새로운 유형의 조명은 1800년대에 에디슨이 완성한 전구보다 에너지를 75% 이상 적게 사용해요. 또한 수명이 최대 25배까지 길어졌어요.